안녕하세요. 5강은 지구의 중력장에 관한 내용입니다. 우리가 중력이라 하면 지구 중심 방향으로 작용하는 힘이다.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들이 많은데 중력은 지구 중심 방향의 힘은 아닙니다. 정확히 말하면 지구 중심 방향으로 작용하는 힘은 중력이 아니고 만유인력이라는 힘이에요. 만유인력은 질량을 가지고 있는 두 물체가 서로 끌어당기는 힘을 말합니다. 그럼 우리 지구에서의 만유인력이란 이렇게 지구상에 어떤 물체가 있을 때 지구 중심이 있으면 지구의 질량이 모두 지구 중심에 집중되어 있다고 가정을 하고 이 지구 중심과 이 물체 사이에 서로 끌어당기는 힘을 만유인력이라고 해요. 그렇다면 만유인력은 지구 중심 방향으로 작용을 하겠죠. 근데 오늘 우리가 배우는 이 중력이라는 힘은 만유인력과 원심력의 합력입니다. 원심력이란 힘은 왜 생기냐? 우리 지구가 원운동을 합니다. 지구의 원운동은 지구의 자전을 말해요. 지구가 자전하는 자전축이 이렇게 있고 자전 방향이 이렇게 된다면 지구는 이 자전이라는 원운동을 하기 때문에 원운동을 한다면 그 원운동의 바깥 방향으로 원심력이란 힘이 작용을 하게 되죠. 그래서 이 물체에서도 지금 이 위도상에 지구 자전을 그려보면 이렇게 일어나고 그때 원심력이 이렇게 작용을 합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구하고 싶은 중력은 이 만유인력과 원심력의 합력을 말하죠. 두 힘을 이렇게 벡터 합하듯이 합하면 나오는 이 힘이 바로 중력입니다. 그럼 우리는 알 수 있는 거죠. 중력이란 힘이 완전 정확히 지구 중심을 향하는 힘은 아니구나 라는 걸 이제 알았어요. 그렇다면 만유인력과 원심력에 대해서 조금 더 자세히 정리를 해보겠습니다. 자, 일단 만유인력이라는 힘은 방향은 앞서 말했듯이 지구 중심 방향이에요. 그리고 만유인력이라는 힘의 크기는 이렇습니다. 만유인력 크기를 라지 F라고 한다면 F는 R제곱분의 G M1 M2다. 아이고 잘못 썼네요. R제곱분의 G M1 M2입니다. 여기서 만유인력은 두 물체가 서로 끌어당기는 힘이라고 했기 때문에 M1, M2는 두 물체의 질량이 되고 R은 두 물체 사이의 거리가 됩니다. 그리고 여기 라지 G는 만유인력 상수예요. 그렇다면 우리 지구를 생각해보면 여러분 우리 지구는 완전한 구형은 아니죠. 우리 지구는 타원체예요. 이런 식으로 지금 적도와 극지방을 비교하면 적도 쪽의 반지름이 그리고 극지방의 반지름보다 더 긴 형태의 타원체입니다. 그러면 질량이 같은 물체가 적도에 있을 때와 극지방에 있을 때 만유인력을 비교해 보면 극지방에서의 반지름이 더 작기 때문에 극지방에서의 만유인력이 더 크다 이렇게 할 수 있겠죠. 그래서 만유인력이라는 건 이렇게 저위도에서 고위도로 갈수록 커지는구나 라고 정리할 수 있습니다. 저위도에서 고위도로 갈수록 만유인력은 커진다. 그럼 왼쪽에도 이렇게 한번 정리해 볼게요. 고위도와 저위도 중에 고위도에서 만유인력이 더 크다. 자, 그 다음 이제 원심력이라는 힘을 보겠습니다. 원심력이라는 힘의 방향은 이래요. 원심력은 우리 지구 자전축의 수직인 지구 바깥 방향 이렇게 쓸게요. 자, 오른쪽 그림에 지구 자전축을 그립니다. 그리고 지구의 자전 방향은 이 방향이죠. 그랬을 때 원심력이라 하면 이 자전축의 수직이면서 지구 바깥 방향을 향합니다. 이런 식으로. 그런데 원심력의 크기를 보면 원심력의 크기 공식은 원심력의 크기를 스몰 f라고 하면 f는 m, r, 오메가라는 공식이 있어요. 여기서 m이라는 건 그 원운동하는 물체의 질량을 말하고 r은 회전의 반지름, 그리고 오메가란 회전 각속도를 말합니다. 근데 여러분 회전 각속도는요. 우리가 저위도든 중위도든 고위도든 어느 위도든 간에 24시간 하루 동안에 자전은 360도 하는 건 똑같죠. 그래서 이 회전 각속도는 위도에 따라 달라지지 않고 같습니다. 자, 그렇다면 저위도와 고위도 중
어느 곳에서 원심력이 더 클까요? 그렇죠. 반지름이 더 긴 저위도에서 원심력이 더 큽니다. 그래서 원심력은 고위도보다 저위도에서 더 크다. 그리고 오른쪽 그림에 표시하면 저위도에서 고위도로 갈수록 원심력은 작아진다. 그림으로도 표시하면 적도에서 원심력, 그리고 중위도에서 원심력, 고위도에서 원심력 작아지고요. 여러분 극지방에서는 반지름이 0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원운동의 반지름이 0이기 때문에 여기 원심력이 아예 존재하지 않겠죠. 자, 그렇다면 이 만유인력과 원심력을 합해서 만들어지는 중력은 위도에 따라 어떻게 분포하는지 보겠습니다. 자, 지금 나와 있는 이 타원체가 바로 우리 지구입니다. 여기에 위도에 따라 만유인력, 원심력, 그리고 그 두 개를 합한 중력을 그려볼 건데 먼저 만유인력부터 파란색으로 그려볼게요. 만유인력이라는 힘은 지구 중심 방향을 향하고 고위도일수록 크기가 크다라고 했어요. 그럼 적도에서 만유인력의 크기가 이렇다면 중위도에서는 조금 더 길게, 그리고 이 극지방에서는 더 길게 그리면 되겠죠. 이게 만유인력이고, 자, 이제 원심력을 그려보겠습니다. 원심력은 초록색으로 그릴게요. 원심력은 자전축의 수직인 지구의 바깥 방향이라고 했어요. 그리고 원심력은 고위도로 갈수록 크기가 작아진다라고 했었죠. 그 원심력을 그릴 건데 여러분 만유인력과 원심력 중에 누가 더 크기가 클까요? 만유인력이 훨씬 더 큽니다. 왜냐? 우리가 만약 원심력의 크기가 더 크다면 중력의 방향이 지구 바깥 방향이 되게 되는데 그렇다면 어떤 물체가, 지구상에 있는 물체가 뜨게 되는 거죠. 위쪽으로. 이렇게 그 말이 안 되잖아요. 공중으로 뜬다는 게. 그렇기 때문에 일단 크기 자체는 만유인력이 더 커요. 자, 그걸 알아두고 원심력을 그리면, 자, 적도에서는 원심력이 가장 크죠. 뭐 이 정도. 그다음에 중위도에서 원심력이 좀 더 작죠. 이 정도. 고위도에서는 더 작겠죠. 그리고 여러분 극지방에서는 원심력 어떻게 될까요? 없어요. 왜냐면 그 회전하는 반지름이 0이기 때문에 원심력이 아예 존재하지 않는 거죠. 이제 만유인력과 원심력을 합쳐가지고 중력을 그려보겠습니다. 자, 중력은 빨간색으로 그릴게요. 자, 적도부터 보겠습니다. 자, 적도에서는 만유인력과 원심력의 방향이 아예 정반대다. 정반대인 경우는 힘을 합칠 때 두 힘의 크기를 빼면 되는 거죠. 그리고 힘의 방향은 더 큰 크기의 힘의 방향으로 남게 되는 거죠. 그래서 중력의 방향이 이렇게 됩니다. 자, 그 다음에 중위도에서는 두 힘을 이렇게 평행사변형 그려가지고 합치면 중력의 크기 이렇게 되고, 그리고 극지방에서는 원심력이 없으니까 만유인력이 곧 중력이다 이렇게 그리면 되겠죠. 그럼 우리 여기서 알 수 있는 게 중력의 방향은 지구의 중심 방향입니까? 그렇진 않아요. 그래서 이렇게 쓸게요. 중력은 지구 중심 방향이다. 이렇게 나오면 틀린 보기죠. 왜냐면 지금 중위도를 생각해보면 지구 중심을 향하는 방향이 아니잖아요. 그쵸? 그런데 예외적으로 중력이 지구 중심 방향인 장소가 있습니다. 어딜까요? 그렇죠. 바로 적도와 극지방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쓸게요. 그 아래다가 위도 0도, 위도 0도, 그리고 90도에서는 중력이 지구 중심 방향이다. 뭐 혹은 적도 극지방에서는 중력이 지구 중심 방향이다. 요렇게 하면 요건 맞는 보기가 되겠죠. 그래서 우리 요렇게 중력의 방향 구분해서 알아두시고 이번엔 요거 한번 정리해 보겠습니다. 자, 우리가 저위도에서 고위도로 갈수록, 즉 위도가 증가할수록 세 개의 힘의 크기가 어떻게 되는지 한번 정리해 볼게요. 여러분 만유인력은 저위도에서 고위도로 갈수록 지구 반지름이 짧아지기 때문에 만유인력은 증가합니다. 그 다음에 자, 원심력은요. 저위도에서 고위도로 갈수록 그 회전하는 반지름은 짧아지기 때문에 오히려 원심력은 작아지죠. 자, 마지막으로 중력 생각해 보겠습니다. 여러분 중력은요.
저위도에서 고위도로 갈수록 크기 어떻게 될까요? 물론 지금 그림으로 그린 화살표 길이로도 알 수 있겠지만 우리가 생각을 해보면 여러분 적도와 같은 경우는 안 그래도 만유인력이 가장 작은데 원심력 때문에 만유인력의 크기가 감소합니다. 그럼 중력이 되게 작겠죠. 반면에 극지방 같은 경우는 안 그래도 만유인력이 최대값인 곳인데 원심력이 없기 때문에 만유인력이 오로지 다 중력으로 사용이 됩니다. 그래서 중력 역시 저위도에서 고위도로 갈수록 증가하는 힘이다. 이렇게 세 개의 힘을 위도에 따른 변화가 어떻게 되는지까지 알아두시면 됩니다. 지금 나온 그림은 앞서 제가 그렸던 그림을 조금 이제 예쁜 그림으로 정리를 한 건데 왼쪽의 지구를 봤을 때 여러분 파란색 화살표가 만유인력입니다. 지구 중심을 향하고 고위도로 갈수록 크기가 증가하는 거 보이고요. 자, 초록색 화살표 원심력입니다. 지구 자전축이 수직이면서 지구 바깥 방향이고 지금 크기의 변화가 눈에 띄게 보이지는 않지만 고위도로 갈수록 크기가 작아진다는 거 우리가 알고 있죠. 자, 그리고 중력이란 만유인력과 원심력의 합력입니다. 그렇게 합해놓고 보니까 중력이라는 힘은 항상 지구 중심을 향하는 건 아니다 라는 거 알 수 있고 또 고위도로 갈수록 크기가 증가한다는 거 알 수 있습니다. 그러면 오른쪽에 있는 그래프 볼게요. 이것도 시험에 굉장히 자주 나오는 그래프인데 이렇게 위도에 따른 힘의 그 크기 변화량을 주고 각각이 어떤 힘인지를 묻고 있어요. 자, 일단 적도에서 극지방, 즉 위도가 커질수록 고위도로 갈수록 감소하는 힘인 C는 뭡니까? 원심력이죠. 자, 그리고 A와 B는 고위도로 갈수록 크기가 증가하는데 A와 B 중에 A라는 힘의 크기가 더 큽니다. 여러분 만유인력과 그리고 중력 중에 누가 더 크기가 클까요? 우리 적도 지역의 그림 보면 쉽게 알 수 있을 것 같아요. 자, 적도에서는 파란색 만유인력의 크기에서 초록색 원심력을 뺀 게 중력, 빨간색 화살표의 크기이기 때문에 만유인력보다 중력이 더 작다. 그래서 우리가 A가 만유인력이고 B가 중력이다. 이렇게 쓸 수 있죠. 그리고 좀 특이한 지역인 이 극지방에 대해서 조금 정리를 해볼게요. 여러분 극지방은 원심력이 0입니다. 따라서 만유인력과 중력의 크기가 같습니다. 그래서 극지방에 대한 특징을 물어봤을 때 이 정도 우리가 생각해 낼 수 있어야 돼요. 그러면 우리가 여기까지만 설명을 들으면 이 중력이라는 힘은 위도에 따라 결정이 되는 거구나. 같은 위도라면 중력의 값이 같겠구나 라는 생각을 합니다. 근데 이거는 이론적인 중력이에요. 이런 중력을 우리가 표준 중력이라고 합니다. 자, 위에 표준 중력의 정의가 있는데 읽어보면 지구 내부의 밀도가 균일하다고 가정했을 때 위도에 따라 달라지는 이론적인 중력이 표준 중력이에요. 근데 실제로 우리가 중력을 측정을 해보면 지구 내부의 밀도도 다 다르고 아니면 지형의 모양이라든가 이런 거에 의해서 중력이 이론적으로만 나오진 않습니다. 그래서 실제 측정에 의한 중력을 우리가 실측 중력이라고 합니다. 그러면 중력의 측정은 어떻게 하는지 한번 보겠습니다. 자, 중력을 측정하는, 즉 실측 중력을 우리가 얻는 방법이 대표적으로 두 개가 있어요. 첫 번째가 단진자를 이용하는 거, 그리고 두 번째가 중력계를 이용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첫 번째 단진자를 이용하는 방법부터 보면 내가 실에다가 이렇게 추 같은 걸 매달아요. 그래서 얘를 이렇게 비스듬하게 좀 당긴 다음에 탁 손을 놓으면 얘가 왔다 갔다 진동을 합니다. 자, 이 진동을 하는 주기를 이용해서 우리가 중력값을 구해낼 수 있습니다. 공식이 어떻게 되냐? 지금 단진자의 길이를 L이라고 했어요. 그리고 단진자가 왔다 갔다 진동하는 주기를 T라고 한다면 주기 T는 2파이 루트 G분의 L이 됩니다. 자, T 우리가 이렇게 초시계로 측정해서 구할 수 있을 거고 L 자로 이 길이 재면 되겠죠. 그럼 T와 L 값 대입하면 이 G라는 값이 나오는데 여러분 G라는 값이 바로 중력 가속도입니다. 그래서 첫 번째 단진자를 이용해서 중력 가속도를 구할 수 있다. 자, 이제 두 번째 보면 중력계를 이용하는 방법이다 나와 있는데
이 중력계의 원리는 이렇습니다. 여러분 여기 스프링 보이시죠? 용수철. 용수철에 내가 질량을 알고 있는 어떤 추를 올렸어요. 자, 이렇게 추를 올리면 용수철이 늘어나겠죠. 그런데 지역마다 중력이 다르다면 중력이 큰 지역에서는 같은 추를 매달았는데 용수철이 더 많이 늘어날 거고, 중력이 작은 지역에서는 같은 추를 매달았는데 용수철이 덜 늘어나겠죠. 자, 이렇게 용수철이 얼만큼 늘어나는지 그 정도에 따라 그 중력 가속도 크기의 상대적인 차이를 알 수 있는 방법이 중력계 이용 방법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뭐 단진자를 이용하든 중력계를 이용하든 실측 중력을 구해냈습니다. 그러면 앞서 우리가 이론적으로 살펴본 표준 중력과 지금 우리가 실제로 측정을 한 이 실측 중력의 차이의 의미를 한번 살펴볼게요. 그래서 이제 세 번째 중력 이상이라는 개념이 나오는데, 이 중력 이상이 뭐냐면 실측 중력에서 표준 중력을 뺀 값입니다. 우리가 수학 시간에 나오는 편차랑 비슷한 개념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근데 표준 중력이란 건 위도에 따라 나오는 어떤 이론적인 중력 값이고, 실측 중력이 실제 측정했을 때 나오는 그 중력 값인데, 이 실측 중력은 무엇에 영향을 받느냐? 그 지역의 고도의 영향도 받고요. 그 지역의 지형의 기복의 영향도 받고, 그리고 그 지역 내부에, 지하에 들어있는 내부 물질의 밀도의 영향도 받습니다. 근데 우리는 그 중에서도 이 지하 물질의 밀도에 조금 더 초점을 맞출 거예요. 그래서 지하에 고밀도, 밀도가 높은 물질이 있을수록 중력이 더 크게 측정이 되기 때문에 이를 이용해서 우리가 지하 물질의 밀도를 구해낼 수 있는 거죠. 그러니까 실측 중력에서 뭐 해발 고도나 지형의 기복 같은 걸 보정을 하고 우리가 중력 이상을 구하면 지하 물질의 밀도를 알 수 있는 것, 그걸 우리가 중력 탐사라고 합니다. 그래서 중력 이상이 만약에 플러스다. 그렇다면 표준 중력보다 실측 중력이 큰 거다. 즉 지하 내부에 밀도가 높은 고밀도 물질이 있다. 고밀도 물질의 대표적인 예로는 뭐가 있을까요? 우리 지구 내부에 지하에 있을 수 있는 고밀도 물질의 대표적인 예로는 철광석이 있을 수 있고요. 아니면 우리 지각과 멘틀 중에 누가 더 밀도가 클까요? 멘틀이 더 밀도가 큽니다. 근데 멘틀을 주로 구성하고 있는 암석이 바로 감람암이죠. 그래서 감람암 같은 경우도 밀도가 큰 고밀도 물질이라고 할 수 있어요. 그럼 반면에 중력 이상이 마이너스다. 그 말은 실측보다 표준 중력 값이 더 큰 거다. 즉 지하 내부에 저밀도 물질이 있다. 저밀도 물질의 대표적인 예는 뭐가 있을까요? 바로 지하 자원 중에 하나인 석유가 있는 경우 밀도가 굉장히 낮고, 또는 암석 중에서 암염이 있는 경우 암염 역시 밀도가 굉장히 작은 암석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고밀도와 저밀도 물질의 예시 꼭 알아둬야 되고, 이제 아래에 있는 그림을 한번 볼게요. 우리가 지각의 종류에 따른 중력 이상을 나타내 볼 건데, 여기 대륙 지각으로 산맥이 나와 있고 해양 지각이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그 모호면을 그려본다면 모호면은 이렇게 되죠. 모호면. 여러분 모호면을 기준으로 위쪽에는 지각이 있습니다. 지각이란 밀도가 작은 물질이죠. 반면에 모호면 기준으로 아래쪽에는 멘틀이 있습니다. 멘틀은 지각에 비해 밀도가 큰 물질이죠. 자, 그렇다면 산맥과 해양에서의 중력 이상을 그렸을 때 해양은 지하에 밀도가 큰 물질의 비율이 높기 때문에 중력 이상이 플러스로, 그리고 산맥은 밀도가 작은, 즉 지각의 비율이 높기 때문에 중력 이상이 마이너스로 이런 식으로 그려지겠죠. 자, 이번엔 지각의 종류가 아니라 지하 내부에 어떤 물질이 있느냐에 따라 중력 이상이 어떻게 달라지는지 보겠습니다. 자, 왼쪽에 있는 그림부터 우리가 확대해서 볼게요. 자, 왼쪽에 있는 그림을 보면 첫 번째,
밀도가 2.2에 해당하는 사암의 중간에 밀도가 2.17에 해당하는 암염이 있어요. 암염은 아까 대표적인 저밀도 물질로 우리가 본 거죠. 배경에 비해서 밀도가 작다. 그렇다면 중력 이상은 이 암염이 있는 곳에서 감소하겠죠. 플러스인지 마이너스인지는 중요하지 않습니다. 왜냐면 여기 상대값이라고 나와 있기 때문에. 자, 두 번째 보겠습니다. 자, 두 번째는 지금 위층에는 사암이 이렇게 똑같이 쭉 있고요. 우리가 아래층에 주목해서 본다면 아래층에는 2.6에 해당하는 화강암 속에 3.3에 해당하는 밀도가 매우 큰 현무암의 암맥이 있습니다. 우리가 화강암보다는 현무암이 밀도가 크고 현무암보다는 감람암이 밀도가 더 커요. 근데 어쨌건 이 그림 속에서는 현무암이라는 밀도가 큰 애가 가운데에 있기 때문에 중력 이상을 그린다면 가운데에서 중력 이상이 높게 이렇게 그려줘야겠죠. 어렵지 않죠? 그냥 밀도가 크면 중력 이상도 높아진다 이렇게 생각하면 됩니다. 자, 가장 마지막 문제 보면 지금 여기서도 위쪽은 다 사암이니까 볼 필요 없고 아래쪽을 본다면 왼쪽은 화강암 2.6이고 오른쪽은 사암 2.2에 해당합니다. 그럼 왼쪽이 밀도가 더 크기 때문에 중력 이상은 이렇게 그려지겠죠. 그래서 어렵지 않게 우리가 그려봤고 이제 오른쪽을 보면 중력 이상 그래프가 나와 있고 그리고 그 아래는 그 지역의 지구 내부를 그려놨습니다. 지금 어떤 배경 속에 기역이라는 암석이 있는데 이 기역이라는 암석 때문에 중력 이상이 플러스가 나왔다. 그러면 이 기역이라는 암석은 고밀도 물질에 해당하겠죠. 예를 들면 뭐가 있을까요? 예를 들면 앞서 봤듯이 철광석일 수도 있고 또는 고밀도인 멘틀을 구성하는 그렇죠? 감람암일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여기까지 중력 이상에 대해서 알아봤고 중력 이상을 한눈에 볼 수 있게 나타낸 감자가 있어요. 감자, 포테이토, 감자를 보겠습니다. 자, 이 감자가 뭐냐면 이거 지구인데 지구가 감자처럼 울퉁불퉁하게 생겼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거를 포츠담 중력 감자라고 하는데 나사에서 지구 각 지역마다 중력을 측정을 해가지고 만든 중력장 지도입니다. 근데 우리가 요 중력장 지도를 만들 때 그 연구 활동이 주로 독일의 포츠담이라는 도시에서 주로 진행이 되었기 때문에 이걸 포츠담 중력 감자라고 해요. 보면 빨간색인 곳이 있어요. 빨간색인 곳은 이렇게 고도도 높습니다. 이렇게 고도가 높고 빨간색인 곳은 중력도 큰 곳이에요. 반면에 고도가 낮고 이렇게 파란색인 곳이 있습니다. 이곳은 중력이 작은 곳입니다. 그래서 우리 지구에서 그 중력의 정도를 한눈에 볼 수 있게 감자처럼 나타낸 이 지도를 우리가 포츠담 중력 감자라고 합니다. 오늘은 이렇게 중력이라는 힘이 작용하는 구역, 중력장에 대해서 알아보았고 우리 지구엔 중력장만 있는 건 아닙니다. 우리 지구 주변에는 자기장이라는 것도 있어요. 다음 시간에는 지구의 자기장에 대해서 배워보겠습니다. 안녕.